네, 총선 이후 정국에 대한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서 지난 화요일 이틀 전에는요. 이번 총선 통해서 5선 고지에 오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만나봤고요. 오늘은 지역구 최고령 당선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박지원 민주당 전남 해남 완도 진도 당선인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지역구 최고령 당선인 이런 표현 좋아하지 않으시죠? 뭐 사실인데요. 괜찮으세요? 예. 최고 득표율로 당선된 것도 말씀하세요. 최고 득표율 몇 퍼센트였죠? 92.35%. 92.35%. 네. 압도적인 지지였네요. 그렇죠. 예. 그 권성동 의원은 이번에 당대표 도전을 고심하고 있다라고 그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우리 박지원 당선인께서는 혹시 국회의장 생각하고 계세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나 예. 좋은 분이 돼서 네. 과거 2년처럼 민주당이 국회에서 하면은 정권 교체 못합니다. 예. 그래서 정치력도 있고 투쟁력도 있고 협상력도 있고 예. 그런 정치력, 좋은 투쟁력, 분이 협상력.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력, 투쟁력, 협상력 중에 국회의장은 그 셋 중에 어떤 덕목을 갖춰야 된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정치력이 제일 정치력. 중요하겠죠. 예. 정치력 있는 인사가 국회의장. 그렇죠. 과거 보면은 민주당이 예. 180석을 가지고 예. 또 정권 재창출을 하지 못한 무능한 예. 180석을 가지고도 바로 4년 전이었잖아요. 그 당시 때 180석이었죠. 그렇죠. 예. 지금 제 지난 2년간 예. 개혁 입법도 예. 또 특검도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면 쳐다만 보는 무기력한 민주당으로는 안 된다. 예. 그렇기 때문에 차기 국회의장은 정치력, 투쟁력, 예. 또 협상 이런 것을 갖추어서 제발 예. 이번 총선 결과는 제가 볼 때 네. 윤석열, 이재명 공동 정권으로 국민이 만들어준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협치를 해라. 네. 이러한 역할을 국회의장이 잘 해줘야 된다. 그렇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준비는 다 되신 것 같아요. 아니요, 저는 아직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바로 이제 현안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양정철, 박영선 전 장관, 자 비서실장, 또 총리, 기용설 있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공식적으로 부인을 했는데 검토는 한 것 같거든요. 그런 취지의 그런 관계자 발언이 계속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예. 국정농단 사건은 비선 라인이었습니다. 네. 대통령의 인사는 비선에서도 추천을 할 수 있어요. 추천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 라인에서 검토를 하고 예. 검증을 하고 예. 통보가 돼야지 비선 라인에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예. 정치 공작이고 야당 탄압이다.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정치 공작이고 야당 탄압이다. 그렇습니다. 야당 어떤- 파괴 공작이죠. 야당 파괴 공작.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야당 파괴 공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총선 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국민은 대통령은 윤석열, 국회는 이재명한테 예. 공동 정권으로 탄생시켜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의미는 거국내가 구성해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거국내가 예. 구성해서 영수회담 해라, 예. 협치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야권 인사를 이렇게 비공식 라인에서 흘러대가지고 예. 간보기하고 떠보기하고 이것은 그렇다고 야당- 과정과 절차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과정도 절차도 다 문제가 있죠. 예. 그러면 또 공식 라인에서는 아니다. 그럼 어떻게 라고 절차를 하는 밟았어야 것은 된다고 저는 보세요? 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우리는 잉크도 말라지 않았는데 예. 그래서 윤석열 비선 라인 밝혀라. 예. 제2의 최순실이 누구냐? 예. 이걸 요구를 했습니다. 이건 안 되죠. 예.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협치를 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리고 양정철, 박영선 기용 어떻게 했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런 절차를 밟았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또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절차를 밟아서 두 분이 예. 합의가 됐다고 하면은 얼마나 좋은 인사예요. 다 유능한 사람들인데 두 분 다 잘 아시죠? 그렇죠. 예. 잘 알죠. 예. 그런데 만약 박영선 국무총리를 임명한다고 하면 예. 민주당에서 인준할까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 이재명 대표와 상의하고
협치하자라고 하는 제안 없이 만약에 기용을 한다면 통과하겠느냐? 그렇죠. 예. 이건 야당 파괴 공작이에요. 그리고 간보기 떠보기 예. 이건 안 되죠. 지금 박영선 전 장관이 그 페이스북에 글을 올린 거 혹시 보셨죠? 네, 맞습니다. 협치가 지금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썼거든요. 당연한 좋은 말씀을 예, 했더라고요. 예. 협치는 윤석열, 이재명 간에 되는 겁니다. 예. 아무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가령 윤석열 대통령하고 박지원하고 협치한다 하면은 국민이 웃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수회담을 해서 예. 여기에서 모든 것을 풀어내라. 지금 방금 김값 올랐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그게 우리 해남안도 진도에서 아, 그렇습니까? 김이 다 생산됩니다. 예. 예. 저는 김값 오르니까 기분이 좋아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천정부지의 물가, 고환율 1,400을 때리잖아요. 예. 고금리 이런 문제. 알겠습니다. 예. 영수회담을 해서 여기서 풀어나가야 돼요. 그렇군요. 예. 협치 영수회담 이야기 계속 해주시니까요. 박영선 전 장관이 이 페이스북에 이 글을 올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제안을 받은 것 같습니까? 제안 받은 것 같아요. 예, 예. 왜냐하면 저하고 4일 전에도 아, 통화를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뉴스가 뜬 다음에 계속 전화해도 안 받아요. 아, 저하고 그랬습니까? 그럴 리가 없거든요. 예. 문자를 보내도 안 와요. 그렇군요. 전화를 그래서- 계속 예. 했는데도 그래서 저는 뭔가 있지 않느냐. 아, 그렇지만은 저는 수락하지 않을 거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전격적으로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협치 이야기하면서 박영선 전 장관을 총리 기용하는 건 어떻겠느냐라고 상의하고 이야기한다면은요. 두 분이 합의되면 할 수 있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아직도 만약에 박영선 전 장관을 총리 후보로 지명한다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여권에서는 또 반발이 심상치 않던데요. 여권도 반발이 심상치 않지만은 예. 이번 총선 민의는 민주당을 배신하고 탈당해서 빨간 옷 입고 총선 출마한 사람들을 다 낙선시켰습니다. 예, 예. 이게 민심이에요. 그런데 아무 합의 없이 박영선 장관을 저렇게 했을 때 네. 과연 인준이 될까? 알겠습니다. 저는 박남매 오라버니 되는 사람으로 두 분이 굉장히 워낙 뭐 염려를- 의원 시절에 친하게 지내셔서 기자들이 박남매라고 많이들 그렇죠. 이야기했죠. 굉장히 예. 염려가 돼요. 예, 염려가 되십니까? 아직도 전화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아, 그래요? 그럼 나흘째 통화를 못 하고 계신 거네요. 아니죠. 나흘 전에 했는데 어제부터 안 받는다. 알겠습니다. 예. 혹시 연락 오면은 저희 YTN에 알려주세요. 네,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페이스북에 글 올리신 것 내용 중에 제2의 최순실 누구인지 밝혀야 한다라고 하셨고 부도 처리해야 한다 그런 뜻이다 민심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좀 어떤 이야기 하고 싶으셨던 아니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잉크도 마르지 않고 예, 최순실 지금 감옥에 있는데 예, 또 이렇게 비선 라인이 움직이는 것은 절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예. 그러니까 이 비선 라인을 공개하고 예, 제2의 최순실이 누군지 공개를 하고 대통령은 사과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번 총선 민심은 사실상 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정권의 부도 처리한 거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예, 예. 여기서 심기일전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네, 지금 며칠이 지나도록 대통령이 저 모양이면은 대통령 내분도 불행해지고 예, 우리 국가도 망한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럼 누구를 총리 후보로 또 비서실장으로 써야 하는지를 놓고 여러 이야기들 건이 나오고 있는데 홍준표 시장이 윤 대통령과 만났다는 거예요. 들으셨죠? 네, 봤습니다. 예, 김한길 위원장 잘 아시죠? 잘 알죠. 예. 또 장제원 의원도 아실 텐데. 아주 유능하죠. 예, 김한길 위원장, 장제원 의원 카드는 어떻게 보세요? 아주 좋은 분 추천했는데요. 예.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민심이 변신한 사람들을 심판을 했는데 네, 네. 과연 국회에서 인준될까? 저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저는 차라리 김한길 비서실장 네. 이건 국회 인준 필요 없잖아요. 예. 제가 김태호 예. MB 정부 때 총리가 낙마를 시키고 예. 이재호 정무장관이 저한테 와서 야당에서
총리를 추천해 보십시오. 그래서 아. 김황식 당시 감사원장을 추천해 가지고 그때 그랬었던 거군요. 네. 예. 청문회도 됐고 성공적인 아. 총리가 됐는데 예.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저한테 추천을 하라고 하면 예. 여당 내에서도 여당 내에서도 이재호 전 장관 예. 지금 민주화 시민위원회 예. 위원장 이런 분이 하시면 어떨까 아. 이런 개인적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무조건 이 협치가 지금 먼저다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셔서 그럼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담 가능성 물론 한덕수 총리는 열려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만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높지 않아요. 아, 문제의 핵심은 예,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나 미래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돼요. 예, 지금의 행태에서 바뀌어야 돼요. 예, 그런데 저분은 아직 바뀔 준비가 안 돼 있고 회초리를 맞았는데 네. 또 자기 반성 없이 장관들 모여놓고 몽둥이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계속 우리 민주당 네,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압력을 넣고 정치적 협상을 하면은 반드시 돌아온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미래를 위해서 좋다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이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잘 아시잖아요. 잘 알죠. 예, 혹시 최근에 연락해 보신 적은 없고요? 없어요. 연락하실 생각은?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아, 해보려고. 네, 예. 저하고 지금도 제가 국정원장 예. 그 전에 이렇게 통화하던 전화번호가 사용되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그- 예. 아주 핵심 라인한테 물어보니까 그 전화를 쓰고 있다고 그래요. 이재명 대표와 만나서 협치가 필요하다는 얘기 계속 하고 계시니까 그 적극적으로 말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저 해야죠. 음. 전화도 해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만약 전화를 받지 않으면 문자를 남겨보려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 대통령 되신 후에는 연락 없으셨죠? 당선자 때는 한번 연락했었는데 아, 그랬습니까? 예, 안 예. 했어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 바로 넘어갈게요. 예.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표돼야 한다라고 하셨죠? 제가 맨 먼저 예.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죠. 이번 총선 결과 이재명 대표는 국민들로부터 그 리더십에 대해서 재신임을 받아서 예. 승리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정당은 선거에 이기려고 창당하는 거고 예. 선거는 정권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가장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다. 예. 차기 대통령 예. 후보 예. 적합도 선호도에서. 그렇군요. 그러면 해야죠. 한동훈 위원장의 국민의힘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죠? 못할 거예요. 못할 것이다. 네, 제가 선거를 전국 유세를 다니면서 네. 4월이 가면 떠나갈 사람 한동훈, 예. 5월이 오면은 울어야 할 사람 윤석열, 김건희 부부다. 그렇군요. 현실로 예. 나타났잖아요. 예. 한동훈은 끝났어요. 아, 끝났다고 보십니까? 저는 끝났어요. 예, 개인적으로. 이분이 만약 정치적 최근에 경험이- 보면은 여권에서는 또 지지율이 한동훈 위원장이 대선 후보 지지율 1위잖아요. 그것은 예. 상관없어요. 아직도 그 여운이 남아 있겠지만 예. 만약 그분이 정치를 계속하려고 했으면은 예. 지난번 총선 때 비례대표건 지역구는 출마를 해서 예. 현역 의원으로 돌아오면 길이 있어요. 음. 지금 홍준표 시장이 얘기한 게 가장 정확하게 잘 보더라고요.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네. 예. 한동훈 위원장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낮다. 한 1년 정도 쉬어야 된다. 뭐 쉬고 돌아와야 한다라고 또 이렇게 뭐 지금 말이야 이야기하는 그러지만 분들도 있어요. 예. 이렇게 참패하고 누구 때문에 졌어요? 예. 제가 92.35 전무 예. 후문은 할 수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푸틴도 울고 갔다. 예. 그런데 이런 알겠습니다. 표를 받는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런 사람을 공천했기 때문에 제가 수혜를 받은 거예요. 그렇군요. 이재명 대표도 대선 때 패배하고 그리고 개항을 또 국회의원 되고 그리고 또 당대표 다시 도전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예. 한동훈 위원장 케이스하고 뭐가 다른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개항에서 국회의원이 됐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민주당의 정치적 뿌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분은 검찰에 있다가 법무장관 해가지고 예. 홍준표 시장 말 맡아나 셀카나 예. 찍고 다니다가 이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오늘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용 꿈꾸는 분들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정쟁력 요소가 있으면 뭐 거리를 둘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다 용꿈 꾸는 분들, 뭐 이재명 대표는 다시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조국 대표도 그렇게 보세요? 조국 대표는 용꿈을 꾸는지 안 꾸는지는 모르지만 네. 제가 오늘 만났어요. 아 그래요? 그런 예. 얘기는 안 하시던데. 아 그래요? 그러나 가능성은요? 이준석 대표는 용꿈을 분명히 꾸고 있다. 아,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군요. 이준석 대표는 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높다. 예. 김종인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개혁신당 고문입니다 지금. 예. 예. 저하고도 이준석 대표하고 한 1년 방송 같이 하면서 아주 가까웠어요. 그렇군요. 좋은 사람이에요. 최근에도 연락하셨어요? 저 선거 끝나고는 연락 안 했지만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용꿈을 꾸어서 그 길로 잘 성공해라. 네. 이렇게 충고하고 싶어요. 그렇군요. 그 조국 대표, 이재명 대표 두 사람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일부 언론에서는 예. 또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 경쟁자 아니냐? 경쟁자 아니냐. 예. 그래서는 두 분 다 실패합니다. 예, 예. 협력자가 돼야 돼요. 근데 두 분이 지금 총선 끝나고 아직 안 만났죠? 그 만나는 것은 뭐 예. 피차간의 당 대표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여러 가지 때문에 안 만났겠지만은 저는 이심전심 통하고 있다 그렇게 봐요. 알겠습니다. 총선 이슈 중에 총선이 이슈가 아니라 최근 정치 이슈 가운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 있잖아요. 예. 지난해 여름에 이제 검찰 조사를 받던 중에 회유를 당했는데 본인의 주장입니다. 음식과 술을 마셨다. 쌍방울 검찰 측에 회유가 있었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에서요, 법정에서. 그런데 작년 여름에요. 작년 여름에도 그 같은 주장, 그러니까 술자리 빼고 회유당했다는 주장을 하지 않았었나요? 글쎄요, 저는 이화영 예. 부지사하고 그렇게 면목이 잘 없어요. 아, 예, 예. 그런데 제가 오랫동안 특검 검찰 수사 받아봤잖아요. 예. 나 때 있던 것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구나.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술자리 해주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세상이 지금 얼마나 변했는데 아직도 검찰은 변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술자리 때 회유가 있었고 회유를 당하셨습니까? 박지원이 해동할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은 이화영 아무튼 어떻게 불사 측이 됐든 주장한 게 맞을 가능성이 예, 높다고 보세요? 호의를 베푸는 척하면서 술을 예. 그러니까 또 거기에 외로우니까 술을 마실 수밖에 없잖아요. 예. 몸은 약해졌으니까 빨리 취하고 아무튼 그랬는데 예.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화영 부지사는 지금도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렇군요. 사실 여부는 모르겠어요. 예. 사실 여부는 모르겠다. 나는 예. 경험자다 이거죠. 경험자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작년 여름이었고 쌍방울로부터 이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고요. 대북 송금하는 과정에서 쌍방울이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대납 비용 관련해서 보고를 했다가 그 주장을 바꿨는데 그게 회유를 통해서 바꾼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지금. 글쎄요, 나는 그건 예. 모르지만 예. 어떻게 됐든 그런 거액을 기업하는 제가 쌍방울 회장도 알아요. 예. 기업하는 사람들이 지사에 네. 얼굴을 한번 안 보고 지원할 수 있을까? 예. 그래서 저는 그걸 의심했어요. 예. 의심했는데 김성태 회장도 이재명 대표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예. 이재명 대표도 한 번도 면식이 없다 하면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어쩐지 이화영 부지사의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예. 사실은 모릅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이다라고 이야기 계속 하고 있고요. 복도에 CCTV 설치돼 있고 저장 기간은 30일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화영 측의 허위 주장은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라는 검찰 입장 전해드리겠습니다. 뭐 검토할 필요 뭐 있어요? 사실 아니면 검찰이 용서할 사람들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지금 22대 국회 원구성 이야기 나오는데요. 앞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다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고 보세요? 이제 원내대표가 선출되면은 예. 거기에서 원구성 협상을 하게 될 거예요. 예. 저도 원내대표를 3번이나 해봤기 때문에 원구성 협상을 2번 해봤는데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될 문제이지만은 예.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예. 개혁 입법이 미진하잖아요. 네. 또 지난 국회처럼 하면은 우리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법사위 운영위 같은 것은 민주당이 당연히 가져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군요. 21대 국회 상반기 때 다 가져가셨잖아요. 민주당이. 네, 그렇죠. 그리고 그때 여당이었잖아요. 네, 그때 개혁 입법 다 처리하셨나요? 글쎄 그것은 제가 모르겠어요. 예. 예. 그 당시 때 부동산 3법 바로 그때 통과가 됐었고 부작용이 컸다는 지적이 많았었죠. 과거에 잘못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에 패배해서 정권을 뺏겼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잘해야죠. 예. 그래서 개혁 입법을 만들어야 내야 되는데 예. 만약에 여당이 예.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있으면은 굉장히 문제다. 예. 그래서 이번 총선 결과도 보면은 예. 민주진보 개혁 세력한테 180석 이상을 넘겨주고 그러나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 재투표 재개의를 장애를 주는 192석으로 예. 만들어줬다고 하면은 저는 그 정신도 상당히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가져서 개혁 입법을 해야 된다. 저는 예.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그 원구성 관련해서 여야가 또 대치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이상민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법사위원장도 다 민주당이 갖게 되면 욕심이고 늘 욕심은 화를 부를 수 있다.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이에요. 예. 그렇지만은 원구성 협상하는 데는 항상 좀 지연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안철수 당 원내대표 할 때 이틀 미기해 가지고 원구성을 합의해냈는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굉장히 저한테 칭찬하더라고요. 뭐라고요? 어떻게 됐든 예. 어떻게 됐든 그러한 것은 양당의 예. 원내대표가 구성되면은 예. 거기에서 합의를 할 거다. 그렇지만은 우리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반드시 예. 개혁 입법을 완수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이 필요하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뭐 최고령 당선이라고 합니다만은 박지원 대표 워낙 정치적 경험도 많고요. 그 경륜을 우리 국회에 잘 운영되도록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